1605년 5월 9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수석 항해사였던 존 데이비스는 배를 타고 동인도로 향하던 중 극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들 배를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버티던 와중 선원들이 난데없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때 아닌 소란에 데이비스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돛대 위를 올려다봤죠. 그리고 돛대 꼭대기에는 선명한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찬 비바람 속에서 일렁이는 불꽃은 실로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광경이었는데요. 데이비스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였죠. 폭풍이 몰아치던 밤 우리의 주 돛대 위에 큰 양초 크기의 불꽃이 나타났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를 성체라고 부르며 이 불꽃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리는 신성한 표시라고 말하였다. 과연 그 후로 거짓말처럼 폭풍이 멎었다. 1605년 뱃사람들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던 것은 세인트 엘모의 불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기적이었습니다. 성 엘모는 고대 로마 제국의 주교였던 에라스무스의 또 다른 호칭인데요. 바로 옆에 떨어지는 낙로에도 전혀 놀라지 않고 설교를 이어갔다는 일화로 인해 그는 번개를 두려워하는 선원들의 수호 성인이 될 수 있었죠. 때문에 옛 선원들은 폭풍 속 배의 돛대 끝에서 불현듯 피어오르는 푸르른 불꽃을 두고 성 엘모가 번개로부터 자신들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밝혀진 사실은 이와 달랐는데요. 세인트 엘모의 불은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게 될 시 선박의 돛대와 같은 돌출된 끝부분에 대기 전기가 방전되면서 나타나는 기상현상의 일종이었죠. 이처럼 과거에는 신비롭고 신성한 것이라 여겨졌던 현상들은 현대에 들어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고대부터 목격되어 왔으나 현대에 발달된 과학으로도 원인은커녕 실존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도 있는데요. 바로 구전현상, 즉 라이트닝 볼이죠. 구전현상, 구상번개, 영어로는 볼 라이트닝이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현상은 말 그대로 구 형태의 번개입니다. 이는 세인트 엘모의 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자연에서 매우 희박한 확률로 발생하는 것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발생 원인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있죠. 라이트닝 볼에 대한 최초의 문서화된 보고는 12세기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195년 6월 7일 영국의 수도사였던 캔터베리의 거버스는 매우 이상한 기상현상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런던의 하늘에서 놀라운 징조가 내려왔다. 짙고 어두운 구름 아래에서 구형의 흰색 물질이 방출되었는데 그 불빛 구체는 곧장 강을 향해 떨어져 내렸다. 이것은 신의 계시일까? 더럼 대학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테너 교수는 800년 전 거버스가 목격하고 종교적인 해석을 달아놓은 이 기록이 구상번개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은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록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17세기 발생하였던 심판의 날 사건이죠. 1638년 10월 21일 일요일 영국 대번주 와이드컵 마을에 위치한 세인트 판크라스 교회 오후 예배가 진행 중이었던 교회에는 약 300명의 신도들로 만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교회 안의 모든 불까지 꺼져버렸는데요. 한 치 앞도 분간되지 않는 어둠 속 창문으로 2.5m 크기의 빛덩어리가 들어왔고 그것은 교회 안 이곳저곳에 부딪히며 벽과 의자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듯 사납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 이것은 신의 분노다. 교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잠깐의 소란이 끝나고 빛덩어리는 매캐한 유황 냄새를 퍼뜨리며 공중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이때의 소란으로 인해 건물은 반파 수준으로 부서졌으며 총 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었죠. 목격자들의 당시 증언에 의하면 빛덩어리는 지붕을 찢고 나무의 들보를 뚫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돌과 목재에 의해 목숨을 잃은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망자들은 모두 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그들의 상태를 확인한 조사관은 셋 모두 끔찍하게 타버렸다라는 기록을 남겼죠. 17세기의 시대상에 더해 사건이 발생한 곳이 교회였다 보니 당시 이것은 신의 분노, 악마의 장난, 지옥의 불꽃 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기현상들은 이후로도 세계 각국을 넘나들며 목격되었고 때로는 심판의 날 사건처럼 사망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했는데요. 1753년 러시아의 물리학자였던 게오르그 리이만은 실험 도중 발생한 구형 번개에 이마를 맞고 그 자리에서 감전사하였는데
이 기상천외한 사건은 사파로도 남아 전해지고 있죠. 이 같은 현상들에 관심이 생긴 프랑스의 과학작가 윌프리드 드 폼비엘은 그때까지 목격된 라이트닝볼 사례를 전부 모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무려 150건에 달하는 보고를 취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 중에는 당대 네로라 하는 지식인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또한 흥미로운 것은 라이트닝볼에 대한 독특한 설명들이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마치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녔고 건물의 복도를 타고 이동하거나 사람에게 달려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윌프리드는 그것이 금속에 끌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설명하였죠. 하지만 라이트닝볼에 대한 기록 중에서는 창문이나 벽을 그대로 통과하거나 뚫고 지나갔다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들도 존재했습니다. 1925년 4월 독일 비쇼프 스베르다의 우편 배달부는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빛나는 공이 보도 위 공중에 떠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그것은 주변의 전화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더니 앞을 가로막은 유리창에 동전 크기의 완벽한 둥근 구멍을 뚫으며 막힘없이 전진했다고 하죠. 빛나는 공은 그 뒤로 200m를 더 이동하다가 전신주에 닿았는데 그 즉시 케이블이 끊어지고 주변 작업자들이 기절하듯 땅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들 중 다친 이들은 없었지만 그들 모두는 가벼운 감전 증세를 보였다고 하죠. 2011년 체코 공화국의 도시 리베레츠에서는 2m 크기의 빛나는 공이 지역 항공통제실 창문으로 통과해 들어와 고무공처럼 사방으로 튕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통제실에 있던 직원들은 그것이 소멸하기 전까지 다들 두려움에 떨며 책상 밑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빛나는 공은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공에 닿은 컴퓨터들은 전부 작동을 중지해 복구 기술자를 불러야 했으며 모니터 하나는 아예 파괴되어 버렸다고 하죠. 또한 구상 번개는 2차 세계대전 중 전투기 조종사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푸파이터의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푸파이터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 연합국 항공기 조종사들이 목격했다는 궤비행체인데요. 그것은 전투기 주변에 떠다녔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동그란 빛이었죠. 그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와 비슷했습니다. 흰색 또는 주황색으로 밝게 빛났어요. 연합군 사령부는 이에 대해 독일의 신무기라고 판단하였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실시된 조사 결과 이 같은 구형 빛은 일본과 독일의 전투기 조종사들 역시 동일하게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비행 접시, 즉 UFO의 시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것이 구상 번개의 일종이었을 거라 해석하기도 했죠. 구상 번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가설들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인트 엘모의 불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것이다. 마이크로파가 플라즈마 버블 속에 갇혀 생성되는 것이다. 번개의 성광이 뇌 신경세포를 자극해 발생하는 환각이다. 전기가 아닌 뜨거운 가스가 차이는 방울이다 등 학자들은 이외에도 수많은 이론들을 내세우며 라이트닝볼의 생성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라이트닝볼은 탄생하지 않았죠. 몇몇 학자들이 그 효과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에는 성공하였지만 목격자들이 증언한 밝게 빛나면서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완벽한 구형태의 라이트닝볼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천재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이것을 재현해내는데 성공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그저 이야기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구상 번개는 매우 특정한 기상 조건 내에서만 극악의 확률로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가 부족해 실질적 연구는 늘 제자리 걸음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라이트닝 볼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기상현상이며 목격자들의 환각이나 착각, 영상들의 경우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구상 번개는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 각국에서 꾸준하게 목격되고 기록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전설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공중에 떠다니는 빛의 영혼 이야기, 빛나는 공 형태의 신비로운 생물이라 묘사되는 아르헨티나의 신화 속 생명체 안치마엔, 둥글게 빛나는 번개의 모습으로 표현되고는 하는 일본의 신수 라이주, 둥근 번개 구체를 조종하였다고 하는 잉카 문명 번개의 신 일리파 등이 구상 번개에 영향을 받은 신화들이라 추측되고 있죠. 또한 현대에 들어 촬영된 영상 중에는 조작이 아닌 실제 영상이라 판명된 촬영본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는 CBS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포착 영상도 있는데요.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개인이 촬영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영상들도 유튜브 내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죠.
학자들은 UFO로 의심받아왔던 옛 문헌 기록이나 사파 속 빛나는 구체들이 사실 구상 번개였을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UFO의 존재를 믿는 이들은 학자들이 구상 번개라고 추측하는 신비로운 기상현상 기록들이 사실 UFO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라이트닝 볼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자연의 난제로 남아있죠. 여기에는 어쩌면 이제껏 알려진 상식을 뒤엎어버릴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지는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